안녕하세요. 굿매 신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중국 전회가 이제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이슈화되는 중국의 이제 쌍순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중국의 이러한 쌍순환 정책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요 근래에 중국이 미국의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에 굉장히 좀 코너에 몰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전 세계가 이제 빠르게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중국도 이 세계적인 이러한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이전에 이제 과거의 중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저희 나라랑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이러한 이제 원자재나 필수재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서 상품을 수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인해서 이제 나라가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는 일단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고 이제 보호무역 기조를 자꾸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요 근래 2년간 이 기존에는 매년 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6%를 상회하던 것들이 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13억의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지도부에서. 그래서 이러한 쌍순환 정책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책 뒤편으로 넘어 들어가서 이 중국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요겁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미국과 정면으로 붙기에는 힘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군사력도 그렇고 뭐 기술력도 그렇고 자본시장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내세울 만한 게 인구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힘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해외 자본들을 먼저 이용을 해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거대화하게 키우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 한마디로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과 붙을 힘이 없으니 차후를 노리겠다는 그러한 전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중국의 쌍순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해외 자본금을 유치를 하고 이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순환 부분과 외순환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그 정책인데요. 이 내순환 부분은 이 자국 내 소비 시장을 키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 외순환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그 경제 연결고리들을 이용을 해서 산업 기술들을 이제 성장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쌍순환 정책은 그 중국의 그 자립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내용들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잠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미 올 4월에 미국과 합의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도 중국이 뭐 금융시장 부분에 있어서 개방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중국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걸어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거나 혹은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 아까 전에 그 설명드렸던 그 내순환 부분에 아마 이 핵심 전략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국의 13억 인구를 이용을 해서 내수 소비 시장을 키우는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과거처럼 그 수출 기반만으로는 그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 시장을 키우려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자국 내 그 소비 시장이 크려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그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산층을 키우는 전략을 그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자국 내 농촌과 이제 도시의 이 빈부차도 있고 이제 일자리 그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연결고리를 좀 더 유연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 철도망이나 도로망 같은 이제 SOC에도 투자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 서비스업을 많이 육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그러한 전략의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해외 상품보다는 가급적 자국의 상품을 쓰도록 그렇게 장려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권장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핵심 내용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외순환의 그 핵심 그 전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 산업기술 발전에 대한 굉장히 그 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필수재 같은 상품들을 국산화시키는 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예가 그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그 국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빅데이터나 혹은 뭐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기술들을 고도화 시키겠다는 이제 전략 내용인데요. 그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강대국들의 그 견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워낙에 이제 상순환 정책이라는 이 단어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살짝 묻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중국에서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이 문제점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전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가 대기나 수질 같은 환경오염 문제들을 중국은 과거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유나 혹은 또 석탄을 대체하는 이런 대체 에너지 쪽으로의 개발과 투자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한 건데요. 중국의 현재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1억 8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 수치가 이제 앞으로 뭐 2025년, 뭐 2030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령화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어떤 그 방법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필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쌍순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현재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로 미국의 달러 약세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돼서 위안화 약세보다는 당분간 위안화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원화 강세가 계속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필수재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국산화 전략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이와 겹치는 이제
섹터에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기술이나 가격 경쟁 부분에 있어서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환경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쌍순환 정책 전략에 맞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 세계의 돈들이 모일 것이라는 점과 또 중국에 모여진 돈들이 또 어느 섹터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섹터가 이제 전자화폐인데요. 이 전자화폐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자국의 그 위안화를 디지털화해서 세계화시키려는 이 움직임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아마 절대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계속 많은 투자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한국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그 이제 종목군이나 섹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섹터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상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이상기후의 이런 이슈와도 접목이 돼 있고 또 어느 정도 세계 각국들이 방향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 각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프라 관련한 섹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슬슬 관심을 좀 저희가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제 시설 기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많이 소외되고 현재도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앞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한 섹터인데요. 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실상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뿐만이 아니고 저희 나라, 일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현재 지금 이 인구 고령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층들이 굉장히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층들이 소비층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연계를 해서 이 의료 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재생의학이나 혹은 뭐 수술 로봇과 관련한 이러한 신의료 분야나 혹은 이제 의료의 디지털화인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나 혹은 기업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